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하나 또 신상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원래 철학자예요. 철학자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단한 사람은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 철학이라는 건 관점. 그 다음에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에 있으면 모든 어떠한 이치들을 여기다 다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입해서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방식을 가지는 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철학이 있으면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철학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해만 해도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가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아니면 뭐 내려오지 않더라도 갔던 길을 되돌아올 때 오는 길이 훨씬 편한 이유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냥 묻지마로 하는 것보다 내가 납득해서 그 동인이 내가 설득되면 그러면 견지는 힘이 훨씬 좋아져.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게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런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이거죠. 그럼 부처님의 철학은 뭡니까? 연기법. 연기, 중도, 공. 이게 부처님의 철학.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신상 이런 거 내가 함부로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런 거 전문이에요. 근데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듣고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원론과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론. 이원론은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완전한 세계, 불완전한 세계. 불완전한 세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하고 변화하지 않고 항상하고 이것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더럽고 그 다음에 이건 극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 옛날에 서태지 선생님께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 그치? 뭐 있었는데? 서태지 알고 보니까 다 표절, 전부 표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술가인 줄 알았더니 표절쟁이였더라. 라고 하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잘 안 걸리던 시절이어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이라고 하고, 어떤 이치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피안이라고 하고, 이쪽은 차안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기의 세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이거를 형이상과 형이하, 그 다음에 이거를 진료하고 형상,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두 개로. 요 이원론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가 이 이원론을 견지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쪽을 조절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의 세계. 이게 매트리스, 이게 깨어있는 세계. 뭐 이렇게 간단해 저거.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고, 그리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설계도에 맞춰서 건물을 만드는 거. 동아시아는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설계도가 없어요. 동아시아 건축에서는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두 개의 세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유심주의라는 거거든. 마음을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 맞다. 오늘 그런 얘기 하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인식은 자기가 관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에 대한 인식. 칸트식으로 말하면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 그봐 이런 얘기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 재미는 저렇게 말해놓고 이제 안 온다고. 그렇게 재밌으면 대학원 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얻어야 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이상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바꿔가고 이렇게. 과학도 내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과학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연역 논리이기 때문에 절대 100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과학에는 100은 없어. 계속 100과 비슷한 정도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 금은 고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옛날 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금 같은 거. 그런 거 금은방에 갖다 주면 그게 95%짜리도 있고 뭐 97%짜리도 있고 99가 안 돼.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99.999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100은 안 나오죠. 100은 안 나오지. 99.9999999 이렇게 9가 계속 늘어난 날지 몰라도 100은 안 나오겠지. 그제? 그게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은 행복의 논리가 아니고 편리의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안 되면 행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에 근접하기 때문에 더 편리해지는 거지. 편리해진 건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화장실 한번 가려고 그러면 나 그런 생각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밤에 한 번씩 가잖아. 근데 푸세식에다가 밖에 있고 이러면 야 그거 싸러 한번 갔다 오면 잠 깨는 거지. 일단 헛발 디디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불도 별로 없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요강에다가 싸면 그것도 냄새가 저도 요강에 싸다가 혼나고 그랬었어요. 앉아서 싸야지. 자식이 이렇게 쭈글쭈글 싸가지고 찍 소리 나거든. 근데 찍찍만 소리 나는 게 아니고 튀어요. 튀어. 그래서 아유 씨, 왜? 해봤잖아. 그래서 스댕이 소리가 잘 납니다. 스댕이 잘 나. 근데 그거에 큰 거 싸는 놈들도 있었어. 아씨.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했을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왔을 때 뭐 빌라 이런 거 연립이다.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1층에 공동 화장실로 내려갔었어야 돼요. 아니야. 예전에 그러면 쌀라면 뛰어 내려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주제 이탈하는데 중세 유럽 성 그림 보면 그게 그냥 밖으로 까고 그냥 싸버리잖아. 위에서 이렇게 텀벙으로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맞는다. 잘못하면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 더 편리해진 건 맞잖아.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냐? 글쎄,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입밥에 고깃국을 먹고 그 다음에 따신 옷을 입고 냉난방도 훨씬 더 자유롭게 됐고 그렇잖아. 화장실도 훨씬 깨끗해졌고 예전에 그 푸세식 해갖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20분은 냄새가 나요. 화장실 갔다 온지를 알지. 몸에 이렇게 훈제가 돼가지고
아니, 맞잖아. 뭐 안 가본 것처럼 뭐 이렇게 다. 어. 옷에 냄새 안 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벗고 들어가면 돼. 벗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 그러고 보면 그때는 진짜 재밌었어. 근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편리해졌지만 더 행복해졌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울증도 더 많고, 그때는 한 집에서 진짜 뭐 치고받고 싸우고, 3대가 한 방에서 막 살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애를 만들고, 야,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지금은 각 방을 줘도 애를 안 만들어요. 이놈들이. 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지고, 참, 더 편해졌지만 더 행복해졌느냐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제가 그런 데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 저는 명상으로 그런 걸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치유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정신적 근육을 더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거 있잖아, 디스크 터지고 뭐 이렇게 압착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집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운동을 해서 그 근처 근육을 키워야지, 이미 너는 사가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병원에 가면 다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그 근처 근육을 키워서 그 근육이 약간 이렇게 뜨게 해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맞잖아. 안 그러면 수술해 갖고 뭘 끼우든가. 아니, 다 똑같이 얘기해.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100% 치료는 못 하더라도 그 주변에 정신적인 명상을 통하거나 기도를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그게 완화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 근데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 그래서 행복의 문제하고 편리의 문제는 다른 거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지금이 행복 만족도가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우리가 남한이 북한보다 행복도가 떨어진다. 왜? 우리는 너무 많이 비교를 하니까.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저놈이 어디 놀러 갔어요. 어디 가방 샀어요. 어디 오마카세 처먹어요. 확씨 이런 것만 자꾸 올리고, 뭐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나보다 대단한 분이, 이재룡 회장이 아주 좋은 걸 드시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승복하지. 어디 개처리 같은 게 씨. 그러면 사람이 짜증이 나지. 뭐 그렇지 않겠어? 어.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사람도 계속 먹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겠지. 근데 이놈이 한 달에 한 번 먹고 저놈이 한 달에 한 번 먹고, 그러니까 매일 같이 보이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쩔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계속 그 저 성지순례 같은 데 가서 계속 올리고 있잖아. 그러면 아이씨, 아유 이런 팔자 좋은 놈. 그래서 그게 못 간 사람 입장은 짜증나지. 그렇지 않아?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라도 보는 게 참 괜찮구나. 그러면 저는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그때그때마다 나도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그게 내 앨범이야. 내 앨범이라니까. 내가 어디를 갔고 어떻게 했고 이게 지금 남는 거야.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행복과 아무튼 편리는 다른 거다. 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종교, 아니 이런 원리에서는 다 이거는 100%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과학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이 진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검토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전제. 연역 논리는 연역 논리에서 전제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수용하면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그 집단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진짜? 이러면 그 집단이 아닌 거예요. 뭐 한다고 만들었대? 이러면 이제 그 집단이 아닌 거야.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은 하나의 완벽한 게 있고 그것을 모사해 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모사해 가는 방식. 근데 이게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서구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게 되지는 못해. 하지만 과학처럼 80, 90 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99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이 아니더라도 99.999 정도 순금같이 올라가 버리면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중에 노화도 극복이 되고 쉽게 말해서 영생도 되고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죠. 될 것 같아. 그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겠지. 뭐 하나씩 극복되는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거 다 처리됐죠. 지금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장애인 진짜 많았다. 그게 이제 후천적 장애인도 있고 전쟁과 관련해서 상이용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아에서 감별이 잘 안 돼서 장애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영양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어도 아니면 감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있었잖아. 그래 그런 거를 다 딛고 이렇게까지 살아는 것만 해도 용한 겁니다. 그 거지 같은 세상을 해치고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촉은 목피지. 촉은 목피, 풀뿌리, 그다음에 목피, 나무 껍질. 그래서 그런 걸 또 막 먹으면 섬유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올 때 안 나온대. 그래서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찢어진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게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진짜. 찢어진대. 여러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찢어지는 게 아니고 애를 낳고 잘못해가지고 치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혐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에서의 최대 함정은 뭐냐면 100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100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현실 불만족이죠. 현재 불만족. 불만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왜? 100값은 이쪽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인도에서는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는 오타각세입니다. 여기는 참아야 되는 세계. 인욕의 세계. 사바 세계가 그게 사바사바 하는 인욕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 잘 참어 이렇게 입 닥치고 참아라 뭐 이런 세계예요. 잘 참아야 된대. 그게 약자는 잘 참아야 되거든. 약자는 잘 참아야 되고 잘 맞춰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극락이 꼭 이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동아시아로 오면 특히 선종 같은 데서는 육조 당교에는 그렇게 했다. 마음을 돌리면 극락이래.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게 이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선, 여기는 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지금 중동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중동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악입니다. 이란은 악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코소보 사태 때도 보면 인종 청소회가 나옵니다. 미얀마에도 인종 청소회가 나옵니다. 왜? 그들은 선과 악으로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 남미에서 남미의 원주민들이 발견됐을 때 걔네는 사람으로 볼 거냐에 대한 게 교황청 회의에서도 나왔어. 걔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음. 그러니까 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 악은 교화 대상이 아니고요, 제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행동 거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2000년 전에 자기 땅이었을지 몰라. 근데 2000년 전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 그러면 우리도 고구려 2000년 안 됐다. 1400년 됐다. 얼마 안 됐어? 2000년에 비하면 껌이야? 몽고가 주장하면 어떡할래? 몽고 주장한다. 몽고. 야, 몽고 권리 주장하면 난리 난다. 어, 어. 그렇게 하는데 아니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 이제 그 영국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더부살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완전히 밀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땅만 차지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나오잖아요. 동아시아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동아시아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 왜? 얘네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거 대상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윤리의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악마나 좀비를 죽이면서 아유 쟤도 생명인데 이런 생각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 왜?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악은 절대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참 재밌는 게 이게 악할 악자도 되지만 실을 오자도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고 싫고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악은 딱 정치판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래서 지금 나랑 저 사람이 대척점에 있지만 또 바뀌는 거고 절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너무 모질게 하지 마라. 또 언제 부딪힐지 모른다. 절집 좁다. 그리고 시골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시골의 중소도시에 가면 나중에 한 집 걸로 한 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데 너무 네가 유리하다 그래서 잔인하게 저 사람을 하지 마라. 저놈이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게 작동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서울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서울은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울은 질러도 됩니다. 근데 조그만 이런 중소도시에는 아니 그런 게 있어. 이게 대충 다 알아. 그래서 이게 실을 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좋고 싫고 왜 이런 개념이 작동하냐면 여기에는 절대 악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정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봐. 당나라에서 고구려 때문에 얼마나 엿먹었는지 아세요?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노래가 뭐가 있냐면 고구려 침공하지 마라. 갔다가 못 돌아온다라는 게 노래가 있을 정도였었어. 가지 마라. 가면 조진다. 고구려가 그렇게 잘 싸웠느냐? 안 싸웠죠. 고구려는 성 안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영하 40도 쾌속 냉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손발이 얼어서 죽어갈 때 퇴각하면 나가서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 싹 죽는 거예요. 그게 고구려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안 싸워서 이겼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 추워질 때까지. 추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래서 그렇게 당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서고도 계속 깨졌어요. 당태종도 깨졌고 고종 이치 때 드디어 측천무가 움직이면서 고구려를 깨거든. 수나라 때 나라 바뀌었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죽었던 사람이나 뭐 한국전쟁에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내나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차이지 뭐 있겠어.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구려를 깼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뭐 말살시키느냐? 아니죠. 그냥 잡아갔죠. 유민으로 데려가죠. 왜? 호호 개념이에요. 이겼으니까 좀 그냥 좁혀가지고 그냥 노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 중동이나 이런 데처럼 말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트럼프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자꾸 쑤셔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똥 밟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옆에서 하잖아요. 요번 기회에 밀자.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저것들을 족쳐놓자.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지랄을 할지 모르니까 요번 기회에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아예 그냥 쪽 뻗게 하겠다. 뭐 이런 정신 아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면 몰라. 뭐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저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옛날에 그 석유 파동 때도 그렇고 몇 번이나 이 짓을 당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니까. 지그들 이익을 위해서 세계가 고통받도록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돼. 히틀러를 소환해 오든가. 아유, 씨. 내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 어, 그, 그 히틀러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히틀러가 혼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독일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히틀러를 지지했을까를 생각해. 그리고 한편 독일 유변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대인이 대우받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 싹통머리 없게 한 거야. 진짜 싹통머리 없게 한 거야. 얼마나 싸가지 없게 했으면 죽였겠어. 그래 내가 그 얘기하잖아.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이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익스피어 시절에도 이미 걔네는 사람답지 않은 놈들로 평가가 나 있었던 거야. 유럽 사람들에게. 그게 광적으로 터진 게 아우슈비츠 사건인 거예요. 어.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러려고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논에서는 좋고 나쁘고가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인식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 판단이. 봐봐. 내 남편이 원래 제일 잘 나가는 아주 멋진 남자였는데 좀 살아보니까 인식 판단이 바뀌었지. 다시 바꾸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바꾸면 됩니다. 내 남편이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달마대사였었어요.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달마대사님이라 내가 불교인이라서 달마대사랑 사는구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 배 나오고 자꾸 머리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집에 돈 못 벌어온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달마대사라고 생각하지만 포대화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대화상이 집안에 들어와 있네. 돈 걱정은 없겠다. 그렇게 관점을 생각. 이게 호오의 관점이에요. 호오의 관점. 아유. 그래서 이게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인식론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상을 새롭게 규정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진운의 안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운의 안경.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실 진운의 안경이에요. 왜? 자기가 같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뭐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야? 되게 재밌어. 그 같이 판단할 때도 되게 재밌어. 옆에 놈이 친한 놈이 계속 씹잖아. 그럼 생각이 좀씩 바뀐다. 그거 되게 재밌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옆에서 계속 씹잖아. 그러면 이게 생각이 바뀌어.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재밌지.
그리고 진짜 지능적인 사람은 한 방에 바꾸는 게 아니고 살살 돌려서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건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야.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이거거든요. 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동아시아가 주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류예요. 지금 전 세계 주류는 이겁니다. 이거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저게 주류인데, 이것의 이제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이론론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못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신의 영역이고 이게 인간의 영역이야. 그러면 기도를 하면 분리되어 있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작동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좀 느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연결되어 있으면 이론론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이론론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원론이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거 신설이야, 신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아니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해야 이론론이 이길 수 있어서 그런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여기는 윤리나 도덕 이상적인 것들이 있어.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닮아가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론론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윤리가 없어. 독립돼서 윤리가 공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어. 그냥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가설되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은 잘못된 거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여기서 욕망 이런 거는 좀 절제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좋은 쪽으로. 이쪽은 욕망이 긍정됩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거다. 내가 그 마음혁명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썼는데 내용은 좋은데 어렵대.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못 읽겠대. 됐대. 입 닥치래. 사실은 그 마음혁명이라는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의 장점이거든. 이것은 어떻게 장점으로 되느냐. 근데 이게 왜 주목하냐면 현대 사회는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긍정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참는 게 아니고 긍정하는 거거든. 근데 저거를 그냥 단순히 욕망 상태에서 긍정이 되면 야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승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승화시키는 거.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이때 절도에 맞는 것.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쁜 것. 그렇게 해서 감정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오염된다라는 뜻 알아요? 오염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감정을 쓰는 주체가 돼야지 감정이 나를 정복하게 만들면 안 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 이제 의사들이 하는 그 사기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지도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지도 진료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또라이의 법칙이 있거든. 내가 주장하는 또라이의 법칙. 한 차를 인솔하면 두 명은 또라이가 타고 있더라. 있어. 있어. 또라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 한 두 명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30명 기준 1에서 1.5의 또라이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금강경 봉창기도 차장 이런 분들 느낄 겁니다. 그 또라이의 법칙 그 있어요. 그 있다. 뭐 성지순례나 이런 거 가도 우리가 외국 답사 이런 거 가잖아. 그러면 혼자 신청해. 혼자 신청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랑 방을 쓰냐고 물어봐. 정해지지도 않았어. 물어봐. 나중에 정해지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코를 골면 안 돼. 그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돼. 조건이 다 있어. 자기한테 맞는 조건들이. 그러면 싱글 차지를 내고 혼자 쓰면 되잖아. 그거는 돈 아까워. 그리고 나랑 연령대도 비슷해야 되고. 뭐 조건들이 있어. 그리고 꼭 쓸데없는 거 물어봐. 뭐 물어보냐면 내가 접수했는데 접수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럼 뭐 알아서 뭐해? 그럼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거 있어. 있어. 별 사람 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밑에 세대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요즘 너무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그게 애도 또라이인데 엄마가 또라이인 경우가 있어요. 부자가 또라이, 뭐 쌍또라이 뭐 이런 집들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남편도 있다. 내가 예전에 한 기가 막힌 거 있잖아.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책을 읽는데 아씨 쓴 놈도 있다. 쓴 놈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책 읽고 이런 것도 끝까지 읽는 것도 버릇입니다. 자꾸 접어 버릇하면 그 나중에 끝까지 못 읽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대충 넘기더라도 끝까지 읽는 버릇을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감정을 승화시키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어. 뭐 내가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뭐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뭐 수행을 하면 넌 개또라이 같은 소리야 진짜. 무념무상이면 뭐 무생물로 돌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인간은 이 무생물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화한 거냐? 무념무상에서 유념유상으로 진화한 거예요. 수억 년에 걸쳐서. 근데 왜 다시 복구를 하려고 그래?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 사기거든. 사기거든. 자기도 안 되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근데 네가 됐는지 어떻게 아는데? 네가 되는. 꿈속에서 화두를 잡아. 몽중이려. 그래 네가 잡는지 안 잡는지 내가 어찌 아노? 네가 증명해봐라. 그래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꿈속에서 화두 잡지 말고 그냥 자지 마. 꿈속에서 화두를 잡는다는 얘기는 안 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냥 깨 있어. 그러면 증명이 돼. 근데 자면서 잡고 있대. 그럼 그게 자는 거요? 뭐 하는 거요? 그게 뭐 대단한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대단하다고 얘기해.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안 자는 게 아니고 뭐 수마를 극복했다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자고 산대. 안 자는 게 아니고 짧게 잔다는 거야. 짧게 잔다는 거야. 안 자는 능력이 있으면 기네스북에 도전해봐. 거기 가면 진짜 눈깔이 몇 초 정도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그걸로 검사한다. 그러니까 계속 멈춰 있거나 뭐 이러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 그 기준이 있어. 그리고 안 잔다는 사람들을 검토해 보면 다 짧게 마치 붕어 새끼 자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는 놈들이 대부분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져. 그런 동물들의 특징이 지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이 그런 건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반편이가 되는 게 수행의 목적인가? 마음은 깨끗해요. 지능이 떨어지면 번뇌가 없다. 번뇌는 지능이 높아야 번뇌가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놈은 번뇌가 없어요. 동물들 똥개 봐라. 얼굴도 얼마나 천진한데 번뇌가 없어.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번뇌가 있지만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 이런 거 좀 가르쳐주면 맘먹으려고 그래서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 51%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예전에 그 넘버 3에서 너나 믿냐? 몇 프로를 믿냐? 51%. 회사에서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장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51%내 주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다른 뭐 10%, 뭐 5% 이런 짜리들이 또 와도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도 내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이것은 크게 타격을 안 줍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내가 51%가 아니고 한 30%밖에 지분을 못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합되고 이렇게 연합되면 적대적 M&A가 되면서 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방향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막 생기면서 자중 질환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말할 때 제일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삼국지 전쟁을 벌이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있어. 엄청 많아. 외부를 상대로 벌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신경 쓰이게 하는데 뭐 저놈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 뭐 회사에서 상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밑에 놈도 요즘 밑에 놈도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 아씨 진짜 저거 확 저걸 진짜 있어. 있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위에만 있었는데 지금 밑에도 있어. 그게 복을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안 걸리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누가 그러더라. 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연초에 제비뽑기를 잘못해서 반이 잘못 걸려서 그래서 그지같이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건 기도하고 뽑아야지. 아유.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요 51%라고 하는 걸 이게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고 정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 가지는 부러져도 되는데 줄기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지. 본체가 무너지면 이거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가는 방식이 한 가지. 이거는 독한 놈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하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명상하고 기도는 노가다 하듯이 하는 거다. 마치 만보 걷고 그 다음에 헬스 하듯이 그것도 다 노가다거든요. 단순 반복을 되풀이하면서 힘을 키우는 거지. 그게 뭐 다른 걸 계속 하면서 뭐 도장 깨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명상이나 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똑같은 걸 읽어서 뭐 한대요? 그럼 만보 걷는 거는 똑같은 거 안 걷냐? 너는 그럼 뭐 내일은 물구나무 서서 걸을래? 한 번은 깽깽이 뭐 이렇게 가냐? 만보 깽깽이 한번 해봐라 씨. 깽깽이 만보 씨. 일일이 만보도 아니고 씨 깽깽이 만보 한번 해봐. 아니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야. 어떤 분은 아파트를 계속 돌지. 아유 그렇게 잘 돌면 경미로 주식까지. 있어. 이렇게. 어, 어,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기도나 명상은 원래 단순 반복에서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운동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 단순 반복이지. 그럼 뭐 하냐? 뭐 새우 꺾기 할래? 코브라 트위스트 이런 거 어떻게 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명상과 기도는 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현재 작동하는 스트레스가 없거나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미친놈이요. 번뇌가 없기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번뇌가 없으려면 딱 한 가지 가능합니다.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치매도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지에 도달하잖아. 그래서 불구부정 나오잖아. 그래서 불구부정의 단계. 그래서 자기가 싸고 자기가 그거를 철푸덕거리고. 이게 불구부정의 경지야. 이렇게 해서 안중근 의사 놀이지. 이런 것도 안티 많이 나오겠다. 씨. 도장 손장 딱. 그래서 그 불구부정의 경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깨달음이면 치매 환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바보지. 좀 안타깝지. 난 진짜 치매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병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늘상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암 걸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언제 죽는다고 딱 이렇게 해서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이요법을 잘해가지고 한 4년도 되고 이런 거는 딱 이제 정리도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 꼼쳐놨던 돈도 다 쓰고 죽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할 건데, 치매 걸리면 얼마 전에도 그거 나왔다. 치매 걸려가지고 그 며느리가 이제 집 뭐 누가 이제 치우는 사람한테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농에서 돈 나와가지고 돈도 나오고 뭐 금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실제로 있다니까. 짱 박아놓고 치매 걸려버리니까 네가 알아 내가 알아. 그리고 이제 치매 걸리고 자꾸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자식들도 쳐다보기도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용역을 쓴 거지. 얼마 이렇게 청소해주는 대행 업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뭐 돈 나오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뭐 장판 밑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농 빼다지 밑에서 보통 많이 나오거든. 빼다지를 이렇게 빼면 그 밑에 약간 공간이 있잖아. 그 빼다지. 거기 많이 나와. 그래서 가끔 그 빼다지 열어봐야 돼. 그래서 그 얼마나 불쌍해. 아니 그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돈이 있었겠지, 목적이. 그래서 쓰려고 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천진해져서 자기 돈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야. 너무 슬프지 않아? 근데 암 걸려봐라. 그래갖고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에라이 씨 다 쓰고 간다 씨 이러면서 쓰면 되지. 막 질르면 되지. 뭐 가보고 싶으면 가보면 되고, 주고 싶으면 주면 되고, 애따 먹어라 씨. 그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 제가 해드렸잖아. 그렇게 해서 다 썼는데 오진 왜 안 죽나요? 왜 안 죽나요? 병원에 가서 제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멀쩡하죠? 오진 죄송합니다. 야씨 다 썼는데 아니야. 근데 난 그 사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했어. 그 다 쓴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고 후회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발언이, 난 그때 너무, 그 다큐였었어요. 다큐였는데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게 뭐냐면, 덕분에 해볼 수 있는 걸, 내가 생각하는 걸 다 해봐서 원은 없습니다. 아이고 다 했네 씨. 다 했네. 다 했는데 알그지네. 다 했는데 알그지네. 뭐 이렇게. 그래서 원은 없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은 긍정적이어서 암은 안 걸리겠구만. 어, 사람이 좀 꽁해야 암 걸리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야.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이거는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주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극복해 가는 방식인데 우주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선이 우주에 가면 그 먼지 하나도 총알보다 강력하대.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걔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부딪히면서 그게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음, 진짜 짱돌 이런 거 걸리면 우주선 날아간다. 그 파괴력이 엄청나요. 어차피 속도가 힘이잖아. 질량도 힘이지만 속도도 힘이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그리고 걔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갖다 박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주선처럼 강력한 갑옷을 입으면 모든 우주선은 굉장히 강력한 갑옷을 입어요. 그렇게 입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데미지가 안 박히고 흘려가는 거죠.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 누가 내 말을 하고 내 욕을 해도 별로 데미지가 안 박혀요. 어, 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하면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러면서 자꾸 데미지가 더 박혀. 이씨 내가 정년퇴직하니까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정년퇴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래부터 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믿는 거야. 그 사람 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자격지심까지 생겨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거는 강화해서 보호막, 그러니까는 마치 갑옷을 중세기사가 갑옷을 입듯이 이렇게 촘촘한 갑옷을 만들어 입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번뇌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 있죠. 그게 바다예요. 바다 위에는 파도가 치거든. 잔잔할 때도 있고 파도 칠 때도 있는데 잔잔해도 수평은 안 됩니다. 이런 유리처럼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바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구가 도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달이 땡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 눈으로 평평해 보일지라도 호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대 평평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네 눈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 거기까지 못 보는 거야. 마치 노안이 심화되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아유, 옛날에 누가 저한테 얘기했어. 전에 노안 수술을 했더니 내 손에 주름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어, 어, 어.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굳이 노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제가 사는 곳은 깨끗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그렇게 믿으면 돼. 굳이 깨끗하게 꼭 안 해도 돼. 그냥 깨끗하다고 믿으면 돼. 그게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요 밑에는 여기서도 흐르는 물이 또 있다. 심해 흐르는 물이 있다. 이거는 여기서 파도가 치는 것과 비례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파도가 이렇게 쳐도 얘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흐르는 데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볼 수 있으면 번뇌는 일지만 번뇌가 나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상태가 돼요. 이게 사실은 이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요거 51%짜리를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요걸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래도 이게 나중에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그게 저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의 그 메소드 연기도 사실은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가 이 현상에서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즉자라고 하는데 즉자인 동시에 타자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연기에 막 심취돼 있어도 감독이 컷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이쪽으로 돌아가야 여기서 여기를 봐야 이거를 조정이 돼요.
여기에 꽉 결집이 돼 여기에 붙어 있으면 결부돼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독도 지가 잘 모르는 때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대충 이러이러한 건데 당신이 해석해서 한번 연기를 해줘 보세요도 요청이 나올 때가 있어. 아니야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세세하게 대본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으로 대충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자기가 재해석해야 돼. 그게 여기서부터 열로 보는. 그러니까 여기가 주가 되고 여기가 객이 되는. 이렇게 되면 모든 일상, 여기 번뇌, 스트레스는 즐김의 대상이 되지 고통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똑같은 거냐면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 사실 바이킹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가 참 이렇게 머리 깎아가지고 그런 걸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불광사 잠실 불광사에서 부전한테 빌붙어 있을 때 부전도 아니고 부전한테 빌붙어 있을 때 그때 거기 불광사에서 그 롯데월드에 그 자이로 드롭 소리가 들려요. 자이로 드롭이 뭐냐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자애들이 으악 소리가 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들려. 그 소리가 들려. 그 석촌호수 건너편으로. 나 저걸 타고 싶은데 나 또 대인공포고 대인기 피고 소심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모습도 좀 이렇고 이러니까 쪽팔려서 못 가겠는 거야. 쪽팔려서 못 가겠는 거야.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런데 봐봐. 그거 봐봐. 바이킹이든 뭐 자이로 드롭이든 뭐 청룡열차든 그런 거 관계없고 롤러코스터든 관계없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에 매몰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못 타. 그러니까 현상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재미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전혀 안 무서우냐? 그거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 쫄깃쫄깃한 걸 즐기는 거야. 진짜라니까? 바이킹 탈 때도 일부러 뒤에 가서 타는 놈 있어요. 걔는 안 무서운 줄 알아? 걔도 무서워요. 근데 그게 걔한테는 재미있게 무서운 거야. 매워도 맛있게 매운 게 있고 더럽게 매운 게 있거든.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게 현상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 근처에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그게 즐거움. 연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연기를 해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좀 감정을 상대방 감정을 끌어낼까? 관객이 이렇게 보이게 할까를 가는 거고 거기에 자기가 진짜 막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아주 대단한 연기자들은 한참 울다가도 컷하면 수고하셨습니다를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쩌리들이 한 1시간 동안 못 깨어나요. 혼수 상태에 들어.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 혼수 상태에 드는 사람들이 더 연기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대단한 사람은 그때마다 팍팍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슬픈 연기 하다가 자 컷 지금은 이제 기쁜 연기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바로 바뀌어가지고 또 하고 팔색조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최고 연기자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번뇌가 나를 장애하지 않도록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지만 내가 생각을 쓰는 사람이 되도록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이게 깨달음.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왕필이 한 얘기 그 유명한 얘기 있거든. 진짜 대단한 사람은 감정이 없을 수 있고 진짜 쩌리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우리 같이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는데 그것을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 아니겠냐. 다 이런 거 진짜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 뭐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뭐 박세리 선수도 그렇고,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뭐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뭐 황영조 선수 뭐 이런 대단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 스포츠계 그런 분들도 연습할 때 힘들지 않느냐? 아니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힘이 안 드는 게 아니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분들에게는 뭔가 해야 된다는, 물론 우리보다는 덜 힘들겠지.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단련된 분들이니까. 하지만 힘들어. 나도 삼보일배 일보일배 하면 힘들어. 나 죽겠어. 여러분 뺑뺑이 한 바퀴 돌 때 내가 네 바퀴 돌고 지금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행복인 거지. 아니 그게 꼭 뭐 어떻게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아니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내 만족과 관련돼서 내 행복과 관련돼서 나아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면 남을 위해서 내일처럼 할 수 있으면 보살입니다. 보살입니다. 보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오지랖이나 얼지.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훨씬 안 힘들어. 아니 아니 난 진짜 그거는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가서 거기서 삼보일배 할 일이 뭐 있겠어. 거기서 일보일배 절할 일이 뭐 있어. 어 평생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 보다가 끝나는 거지. 난 여러 번 들어갔었다니까. 그 뒤로 또 들어가고 여러 번 들어갔었어. 그거 안 아쉬워. 안 아쉬워.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니까 따라와서 같이 이렇게 앞에서 절을 하니까 절도 더 잘 돼. 왜? 뒤에서 누가 보고 있잖아. 뒤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손가락 까지는지 모르고 하는 거 있는 거요. 아유, 씨, 손가락, 왜 이렇게 손이 아프노?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까졌어. 난 몰랐어요. 왜? 너무 열심히 절을 해서, 왜 뒤에서 보지 촬영하지 열심히 해야지 난가 이러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 그게 행복이지 뭐. 그래서 남일로 하면 안 돼. 남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가장된 것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마련이야. 우리가 약간 쌈마이 같아도 딱히 벗겨질 건 없어. 벗겨질 건 없어. 오늘 얘기한 거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게 지금 얘기할 게 더 많은데 한 3시간 정도 얘기해야 얘가 끝나는데 나중에 뭘 아쉬워. 지금까지 한 거는 뭐 기억해. 여기 또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또 기가 막힌 또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어디서도 못 듣는 거 이원론이 사실은 사기라더라. 그것은 연결된 가치 분절되어 있다면 인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되는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절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없는 것이 답이 아니라더라. 그래서 감정이나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통제 범위 밖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미발지중 이발지화라는 게 있어요. 발하기 전에는 움직이기 전에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미발지중 중절에 맞고 이렇게 적절하게 딱 유지돼 있고 그 다음에 발한 뒤에는 발한 뒤에는
란 뒤에는 언제나 적절하게 조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정은 있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유전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이기고 무슨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왜? 인간은 수억 년에 걸쳐서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요소가 존재했다면 걔네는 다 단종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리처드 도긴슨 그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의 또 그거예요. 이기적인 놈들만 살아남은 거야. 이타적이고 이런 놈은 다 단종돼서 죽었다니까. 원시 사회에서 먹을 게 없어. 누군가는 굶어 죽게 됐어.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다 죽었어. 다 굶어 죽었어. 그 후손들은 다 굶어 죽었어. 그리고 다 싹퉁머리 없는 놈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야. 우리 조상은 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 그게 뭐 나빠. 그래서 여러분이 싸가지가 없는 거는 조상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그 유전자의 문제인 거야. 유전자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게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유전자가 그렇게 결정지어 놓은 거야. 그 유전자를 승화시켜서 내가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그것을 조절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친 것 같아. 너는 그렇게 됐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너는 그렇게 됐냐? 됐다 하는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 하느님이 지 귀에 대고 얘기한대. 내 귀에 캔디. 아니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느님이 얘기하면서 거기 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 근데 내 귀에만 얘기한대. 그런 걸 우리는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됐으면 객관적으로 네가 증명을 하든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꿈에도 화두를 잡을 수 있어. 자지 마. 화두를 잡고 있다는 건 안 잔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거 기네스북 도전하면 인정. 도전하는 놈을 못 봤다. 그러면 인정. 앉아서 자서 뭐 장자부라를 해. 다리만 아프죠. 누워서 자도록 진화됐는데 왜 앉아서 자? 그런 뭐 얘기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요 기회 되면 내가 요 이런 노는 어떻게 요게 이제 이게 현재 행복이라는 게 또 있거든. 현재 행복.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생각도 있는데 아마 뭐 다음번 되면 여러분도 까먹어서 이걸 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